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데, 현장 강의를 해야 되는데,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환경이 많이 급변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학기, 이번 시간은 벤처 사업 계획서 강의고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뭐 수강 신청 변경하기도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조금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은 조금 짧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반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항들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수업이 저희가 하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내에 그 자료 올려놓는 사이트가 블랙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블랙보드 자체가 좀 원활하지를 않아가지고 블랙보드에는 저희가 이제 출결 현황 같은 것만 좀 파악을 하고 또 과제 같은 거 올리는 부분만 그 블랙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중요한 공지 사항들은 블랙보드 올리고 수업 자료는 저희가 지난 학기 또 했었는데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www.classroomgoogle.com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쪽으로 접속을 할 때 클래스룸 구글 접속하고 나서 수업을 들어올 때는 과목별로 비밀번호를 넣는 게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장수진 조교님께 제가 듣는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조교 핸드폰 번호가 010-5473-81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해당해서는 저희가 그 수업 접속하는 패스워드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서에 관련된 뭐 강의는 이번 학기가 아마 16주, 15주, 16주 이렇게 강의하는 동안에 사업 계획서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도 수업이 끝났을 때는 사업 계획서가 뭔지를 본인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매번 주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그 풀타임 학생들, 그러니까 막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또 석사를 마치고 막 박사논 학생들이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 대학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실무에 많은 경험을 가진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 실무 경험을 가진 일종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뭐 풀타임 학생들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학문적으로 뭐 사업 계획서라든지 뭐 제가 또 강의하는 다른 강의가 있습니다. 창업론 같은 거를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랑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제 직접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외국에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학생들 우리 학교 출신들이 또 학위를 딴 이후에 교수를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를 피수강생으로서 듣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강의자 같은 경우는 듣고 나서 내가 이 강좌를 가지고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실력을 여러분들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제가 사실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할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제 이게 질문하면서 또 이게 하나씩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원래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인데 온라인 강의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렇지만 강의 전반은 저는 대부분 강의 스타일이 대부분 질문과 또 질문에 관한 또 서로 대화하고 또 풀어나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을 또 서로 듣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쪽이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주력인데 그렇지 않지만 거의 그런 수준의 버금가게 강의를 들어올 때 제가 뭐 이 매 강의 시간 또는 강의할
과제들에 대해 그 다음 시간에 강의할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토픽에 관해서 조사를 해오고 또 약간의 또 메모를 해오고 또 강의가 끝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일종의 정리를 하고 이런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들 따라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강의를 뭐 히딩크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딩크가 축구를 차는 건 아니잖아요. 축구를 차는 뭐 전략이라든지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 찰게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은 뭐 스킬을 향상시킬 건지에 관해서 히딩크가 땀 흘려 뛰는 게 아니라 히딩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잘 따르고 이제 또 단계별로 뭐 피지컬 이 기본적인 체력 운동도 있을 거고 전술적인 운동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공격 전술, 수비 전술 뭐 등등에 와서 훈련을 계속 거치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월드컵 4강까지 이끌어갔던 그랬을 때 아주 굉장히 신나게 그 이전에 주로 저도 축구하는 그 광경들이라든지 선수들이죠. 뭐 대학 축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감독들이 뭐 거의 뭐 이렇게 선수들을 거의 뭐라 그럴까요? 흔히 한국말로 얘기하면 막 굉장히 강압적이고 뭐 두들겨 패는 위주의 경기를 많이 보는데 옆에서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현장에서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선수들한테 굉장히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그 야단치는 과정들을 봤는데 히딩크가 코치하는 과정들 언론에서 잠깐 비쳤습니다만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굉장히 근데 실력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4강까지 가는 그런 신화를 창조했던 거죠. 제가 수업에서도 좀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이게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겁니다. 저는 원래 학부 전공이 이제 법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법대 교수님들이 좀 딱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들이 이제 법의 과목들이 주로 이제 율법전설이라고 그러죠. 법 관련된 전반적인 관해서 주로 애우고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법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만 상법 관련해서도 그 교수님 굉장히 강의를 잘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주로 체계적으로 잘 암기를 하는 법을 알려줘서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나마 좀 잘하시는 분이든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강의 전반이 이제 어떻게 암기를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험이라 그러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고시 때 어떻게 또 이게 그 과목들을 좀 어택을 할 거냐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결국 대부분은 학생들이 암기를 하는 거였어. 수업이 굉장히 좀 딱딱했었고 이게 법대 과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부분의 과목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게 그 암기 위주 또는 받아 쓴 암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게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잠시 하다가 다시 미국 유학을 갔었는데 그 과목들이 사실은 미국은 등록금도 한국에 비해서는 한 20배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요즘에 미국 같으면은 이제 등록금이 한 학기에 33,000, 1년에 66,000불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 등록금이 8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한 등록금이 800만 원 수준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반환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는 그 10배를 내면서도 반환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가장 좀 감명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법대 수업을 들어가면서 매번 어떻게 하면 땡땡이를 칠 건가였는데 미국에서 수업들은 제가 가장 좀 흥미를 느꼈던 것은 매번 수업 자체가 거의 교수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요. 수업은 교수가 하는 거는 유일하게 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수업할 아젠다를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낙태죄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어 낙태 아시죠?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어쨌든 그 아이를 임신 중절을 한다 그러죠. 이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없애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련된 부분이죠. 그 관련된 미국에는 대부분 이제 몇 가지 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불문법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핸드폰이 안 꺼져 있었네요. 불문법이어 가지고 대부분의 법들이 이제 그 판례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게 맞고, 성문법에서 정해진 부분은 뭐 정권거래법이라든지 몇 가지 법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UCC라 그래야죠. 유니폼 커머셜 코드라 그래가지고 뭐 미국 전체 이제 통상 상법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뭐 형법도 마찬가지, 민법도 마찬가지,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판례법이에요. 그래서 낙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낙태를 하면은 처벌을 해왔던 그 판례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또 어느 순간에서는 그 대법원에서 또 최근에는 그 판례가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판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겹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 뭐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이유들 때문에라도 어떤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거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관계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태아도 거의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살인죄에 버금가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죠. 어떤 나라들은 또 뭐 종교적인 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혀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생겼는데 뭐 이게 사랑을 하다가 생겼을 수도 있고, 뭐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불륜해서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통상의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 녹회해야 될지. 뭐 방법이야 강간이지만 어쨌든 임신되어 있으니까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그것도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될지.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부모가 굉장히 좀 약간 심한 병이 있어가지고 선천적인,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마 굉장히 중병이 걸려서 태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서 논란이 지금도 사실은 미국에서 결론이 난 판례에 따라서는 거의 상당히 많이 허용하는 쪽, 일정 기간 이상의 그 아이에 관해서는 아직 몇 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판례가, 우리는 법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져서 다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낙태와 관련된 법은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보통 50명, 경우에 따라서 100명 이렇게 있는 수업들인데, 50명 또는 100명의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의 의견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상당히 20분, 30분, 경우에 따라 1시간 내내 토론을 하게 돼요, 학생들끼리. 그 교수는 개입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나름대로 종교적 이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자기가 이제 출신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의 관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수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형법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아주 재미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무슨 그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수업이 아니라, 내가 뮤지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관객이 아니라 일종의 뭘까요? 뮤지컬 배우 겸 관객이 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제 의견을 발표할 때는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뭐예요? 관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수업 보통 3시간 정도 되는데, 중간에 잠깐 쉬기도 하고 1시간 연속되는 기도 하는데, 굉장히 다이내믹하죠. 그래서 대부분 수업은 교수님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교수님이 한 거는 중간에 많아야 교수님 시간이 한 15분 될까? 3시간 수업에. 대부분 학생들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하는 역할은 수업의 방향을 전환을 할 때, 이 주제에서 그거는 그리고 나서 수업을 결론을 짓기도 하고, 또는 교과서 나오는 판례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그동안 판례의 변화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그 과정마저도 학생들이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자기들이 디베이트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업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법이라 그러면은 수업도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안 들어가는 게 뭐 이게 그야말로 좀 남는 거다 할 정도로 안 들어가고 놀았던 시절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들어가면 굉장히 정말 손해가 볼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상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약을 예를 들어서 뭐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나랑 같이 걸어가면은 내가 나한테 돈을 $100를 줄게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걸어가다가 중간에 왔으면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들어가는데 다리 첫 번째를 디디고 왔어요. 걔랑 같이 나랑 같이 걸어가면 돈을 줄게라고 했을 때 아니면 걸어갈게라는 것 속에는 다 건너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등등의 것도 보면은 이제 뭐 일종의 계약법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뭐 관련된 인데요. 거래에 관련돼서 이제 뭐 영어로 따지면은 오프와 액셉턴스인데요. 지향과 수락인데 관련된 부분도 법적인 부분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막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자기들이 공부해 온 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컨트랙트라는 그 계약법에 관련된 법인데도 계약법에 관련된 부분도 이걸 굉장히 그 작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제 뭐 이렇게 그 일들과 또 판례와 또 자기들의 의견과를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가 반을 나누게 돼요. 네가 계약을 제안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네가 수락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반을 나눠가지고 니네끼리 한번 싸워봐라 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굉장히 거의 수업이 엉망진창 같은데 그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얘기들을 하죠. 현실적인 부분을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 경향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여러분한테 닥치는 문제하고 우리나라 그 전반에 닥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 그래서는 고령화라고 봐요. 고령화. 고령화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요양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령화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큰 일종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게 생각해 보면 큰 파이가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고령화에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 부분에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의 한 60세 이상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조만간 있으면 인구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 25 이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중간에 끼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다 책임을 져야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일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추세니까 또 그러면 일부의 남자들과 일부의 여자들이 이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굉장히 막중한 그런 상황에 와 있죠. 그런 와중에서 또 뭐 정치권에서는 또 돈을 갖다가 또 나눠주자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이슈들 나올 때마다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제일 큰 문제가 최근에도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이가 든다면은 어떻게 할까? 그때 만약에 가족 중에서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어떻게 할까? 그 심지어는 또 애완동물 같은 거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었을 때는 이 애완동물을 어떻게 할 건가? 등등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도 또 논의가 되고 심지어 유럽 같은 데도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안락사예요. 그럼 안락사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안락사는 법적인 문제인가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인가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인가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하던 시절도 마찬가지로 그 주제가 이미 20년, 30년 전에도 논의가 되고 그때도 상당히 무거운 주제가 동시에 이런 거였죠. 또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의사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조금 이게 회복이 불능하다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안락사를 미국에서도 허용을 하기도 하고 유럽에도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의사인데 이유는 모르겠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이게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주에서는 그게 상당히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일찍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선이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회복 불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을 죽여줘야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사명감에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나라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런 등등의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번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그런 주제인데요. 어쨌든 이번 학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라는 과목에 관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이 과목 비슷한 걸 내가 다른 데서 외부에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아마 두 번째 주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수업을 할 텐데 그 등등에 관해서 아마도 12가지 정도 아마 그 토픽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토픽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수업들 통해서 제가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의 교환 저는 제안하고 싶은 일이에요. 강의 교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일부 학생들하고 제가 지금 최근에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목 정도 되면은 교보문고 같은 출판사 가보면은 책 자체를 가보면은 너무 허접한 책들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이걸 교과서로 하고 이번 학기 이걸로 따라 합시다라는 추천할 만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벤처대학원 졸업하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전공이 벤처경영이죠.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정도 되면은 내가 이거 한 1년이나 이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한 100페이지나 200페이지 책을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몇몇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드리고 싶으면 최소 요건이 적어도 강의 교환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든다. 12토픽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여력 있는 사람들은 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학기를 수업도 따라오고 여러분도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최소 그럼 따라는 오시는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겨우 따라오는 정도에서 약간의 과제들이 나오면 그것 정도 하는 팔로우하는 정도. 아니면 강의안을 만들 정도. 내가 외부에 강의가 주어진다면 이 과목까지는 내가 강의할 수 있겠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번 학기 끝났을 때 또는 한두 학기 더 보완해서 이거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는 어떤 질문들이나 어떤 과제 비슷한 거나 등등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파고들고 또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그렇게 강의를 많이 진행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한 15분, 20분 정도 제가 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